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결하고 깨끗한 연꽃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중간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두색에 해당하는 중간 부분은 밑색을 노란과 함께 섞어서 들어가도 됩니다. 먼저 붓 전체에 옅은 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섞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물감을 해주시고 끝부분에 약간의 먹물을, 아주 소량의 먹물을 살짝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연꽃에 연 씨앗들 있잖아요. 연밥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배경을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다가 물감이 모자라면 다시 한번 찍어서 붓에 물감이 충분히 묻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동그란 부분을 할 때도 크기의 변화, 그리고 색상의 변화, 농담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조금씩 다르게 섞어서 변화를 표현해 주세요. 너무 일률적인 크기로 들어가면 단조로운 느낌이 듭니다. 떨어져 있는 거리라든지 크기라든지 진하기에 약간씩의 차이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자, 기본적인 연밥의 모양을 그렸고요. 이제 남은 부분을 색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옅은 색으로 연필로 간략한 윤곽선을 그려놓은 상태고요. 그 위에 색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밥 있는 부분은 살짝 테두리에 하얀색 부분이 남을 수 있도록 너무 바짝 붙여서 칠하시지 마시고 조금의 공간을 남겨두시면 더욱더 연밥의 모양이 잘 보이게 됩니다. 시작하는 부분은 물감이 가장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진하게 나올 거고요. 쓰면 쓸수록 붓에서 옅은 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것부터 채색을 시작하시면 자연스럽게 쓰시면서 뒤쪽은 옅은 색이 나오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가까이 있는 부분을 조금 짙게 들어가시는 게 일반적인 스무카의 표현입니다. 지금 연밥 부분을 연두색의 느낌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수술 부분을 한번 노란색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그대로 쓰실 수도 있고요. 색만 쓰면 조금 약해 보이기 때문에 먹물을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배묵법을 이용해서 양가쪽을 먹물이 들어가는 형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먹을 찍을 때 먹물을 이 붓의 양쪽 끝을 아주 살짝씩 찍어주시고 그 중간 부분으로
종이에다가 한번 그어 보시면 이런 양쪽 끝이 검어지는, 양쪽 끝에 먹이 묻어 있는 형태의 배무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아주 살짝 양쪽 끝에 먹물을 묻히셔서 한번 그어 보시면 그러한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둥근 부분이 있고요, 선 부분이 있는데, 먼저 이렇게 둥근 부분을 점처럼 이렇게 찍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양쪽에는 먹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 색깔 외에도 먹의 색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크기의 차이나 거리의 차이, 그 다음에 진하고 연한 차이의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점을 천천히 찍어주세요. 너무 급하게 하시다 보면 일률적인 형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느낌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변화를 생각하시면서 술 부분을 표현해 주세요. 일단은 둥근 부분부터 지금 먼저 찍고 있습니다. 점을 찍듯이 하나하나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긴 대부분은, 긴 수술 부분은 조금 후에 선으로 그으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쪽에는 진한색 위주로 점을 찍어 주시고, 뒤쪽 부분은 연해졌을 때 점을 찍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진하고 연한 변화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신 후에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선으로서 색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색만 이용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배목을 이용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색을 다 하신 후에 마지막에 다시 또 먹선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다 표현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은 충분히 색을 표현을 해보고요. 필요한 부분은 먹을 찍어서 다시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연꽃을 그려보시면서 편안한 마음을 가져보시고, 또 깨끗함과 정결함의 상징인 연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는데도 꽃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으로 아주 비유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자라는 것을 비유하는 꽃이죠. 자, 이렇게 일단 색을 했고요. 꽃의 색깔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색깔은, 꽃잎의 색깔은 지금 여기 있는 연지색과 흰색을 섞어서 옅은 분홍색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감을 충분히 풀어주시면 마른 뒤에도 색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하셨던 색상을 그대로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색상을 선명하게 표현하시고 싶으시다면 물감의 양을 충분히 풀어서 농도가 적절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분홍색의 느낌이 나왔고요. 자, 어차피 꽃잎에 선이, 먹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색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부분부터 해서 진한 색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붓을 눕히면 자연스럽게 붓의 뒷면에 옅은 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통일을 하셔서 앞쪽이 짙은 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꽃잎 하나하나씩 들어가시면 되고요.
붓의 각도를 이렇게 눕혀주시면 옅은 색이 뒤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마르지 않았을 때 얼마든지 연결을 또 시켜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꽃잎을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색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꽃은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짙은 색을 원하시면 짙은 색을 앞쪽으로 많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 부분도 다시 이 방향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자연스럽게 번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자연스러운 멋이기 때문에 너무 꼭 어떤 틀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또 마른 다음에 선을 그어서 다시 한번 형태를 보완을 할 겁니다. 수묵화는 물 조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점점 조절하시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대로 잘 되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복해서 그리시다 보면 더 익숙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꽃잎이 살짝 접혀 있는 부분도 있지요. 끝부분이 접혀 있는 부분을, 자, 이 꽃잎이 연결된 부분인데요. 살짝 접혀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항상 진한 부분을 앞쪽으로 오게 해주시면 짙은 색이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이 꽃은 중국에 있는 북경에 있는 원명원이라는 연꽃이 많이 피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꽃을 그려와서 그렸던 자료를 가지고 제가 형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자료를 보시고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는 직접 한번 관찰을 해서 그려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보고 그리는 것과 직접 그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집에 있는 화분을 그려보신다든지 꽃 한 송이를 사셔서 꽂아놓고 그려보신다든지 혹은 작은 스케치북을 가지고 공원에 가셔서 연꽃 하나를 그려보신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자연을 직접 관찰하시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면 훨씬 나만의 그림을 그리고 나만의 감성을 좀 더 빨리 찾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지도 방법은 참고로 연습을 하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직접 사물을 보고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차츰차츰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즐겁게 그림을 그리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즐겁게 하셔야지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하셔야지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절대 가지지 마시고 조금씩 기회를 만들어서 아무리 작은 시간이라도
지속을 하시면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발전에 있기 때문에 즐겁게 영상을 보시기도 하고 조금씩 그림을 그려보시기도 하면서 꾸준히 이 미술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의 방향이 중요하겠죠? 바깥 부분을 먼저 향해서 짙은 색들을 표현해 주시고 또 중간에 물감이 모자라면 다시 한번 묻혀도 됩니다. 꼭 한 붓에 모든 것을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물감을 묻히신 다음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끝부분 처리가 힘드시면 붓을 씻은 다음에 옅은 색으로 안을 채워 넣으시듯이 살짝살짝 하시면 됩니다. 꼭 한 붓에 모든 것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몇 번 반복해서 연결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많이 번지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물을 들어가야 하고요. 물이 너무 적으면 이렇게 연결되는 표현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적절한 양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씩 쌓여가기 때문에 여유 있게 천천히 즐기면서 미술을 그려보시고 또 감상하시고 미술을 사랑하시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말릴 거고요. 네, 말릴 동안에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빨리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연꽃이 다 말랐기 때문에 먹선을 그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묵을 항상 붓에 충분히 묻혀주시고요. 자, 일단 면박 부분부터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 꼭 선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부분에는 선이 들어가 있다면 확실히 더욱더 도드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선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선을 그으실 때는 이 수묵화는 변화가 중요합니다. 앞부분은 좀 진한 색으로 또 뒤쪽은 좀 연한 색으로 혹은 굵기의 차이를 주시거나 중간에 띄우거나 붙이는 이런 변화를 주심으로 인해서 훨씬 더 풍부한 그림을 표현하실 수 있고요. 필요에 의해서 농담에 조절을 하셔서 중간에 연박 부분도 추가로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을 그으실 때는 너무 빨리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시면서 충분한 구상을 하시면서 들어가셔야 돼요. 수묵화의 선을 한번 그으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선을 긋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의 선이
반만 그어진 것도 있고 전체가 다 그어진 것도 있고 굵기가 다른 것도 있고, 자,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 다 디테일들이 모여서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손이 많이 가지만 색을 바꿔준다든지 먹을 찍어주신다든지 파지에 또 닦아서 연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변화들을 계속 표현해 주세요. 자, 지금 연밥 부분에 선을 들어갔고요. 이제 수술 부분에도 모든 부분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들에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앞부분을 위주로 표현을 해주시면 더 좋겠죠? 저는 빨리 여러 장을 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시더라도 완성도 있게 좀 꼼꼼히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또 발전을 하고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림이 내가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끝까지 한번 기량을 올려서 해보시는 것도 발전을 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은 모양이 아니더라도 복잡한 모양이 좀 어려우신 분은 간단한 모양으로라도 한번 그려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먹선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어울리는 부분들에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스무카를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스무카가 우리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거든요. 선을 긋는다는 거는 굉장히 집중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음으로 인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또 치유를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무카는 우리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어떤 수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꽃잎에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무카를 하시면서 마음이 편안해지시고 조금 더 풍요로운 일상을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꽃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꽃잎을 그을 때 위에 꽃잎과 밑에 꽃잎의 변화를 생각해 주시면서 이 먹의 진하고 연한 농담의 변화를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풍부한 표현이 됩니다. 굵기의 차이도 있고요. 농담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 위에 선이 굵게 들어갔다면 또 밑에 선은 좀 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할 때마다 먹을 새로 찝거나 닦는 이유는 농담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좀 굵게 들어가는 선도 있을 수 있고요. 굵었다 얇았다 하는 변화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뒤쪽에 들어가는 꽃잎은 앞에보다는 또 조금 더 옅게 하시면 공간의 느낌을 더욱더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멀어지는 느낌을 표현하실 수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의 농담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왼쪽 그을 때, 오른쪽 그을 때마다 먹을 조금 더 찢거나 닦거나 변화를 주세요. 손이 많이 간 만큼 더욱더 완성도 높은 그림이 됩니다. 조금 거친 느낌이 들어갈 때는 또 젖은 느낌도 있고 그렇게 거칠고 또 젖은 느낌의 차이를 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연꽃을 수묵화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